어, 어제 올린 1편에 이어서 2022년 상반기 픽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책을 31권을 일단 골라봤고요. 4권을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30권 어떤 거 골랐는지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앨리슨 백델 초인적 힘의 비밀, 시모네드 보바르, 작별의 의식, 티나 오지의 빛을 감정은 무얼할까, 정여울 끝까지 쓰는 용기, 김한민, 아무튼 비건, 리사 크레거, 멜라니 앤더슨의 여자가 쓴 괴물들, 유즈키 아사코의 버터, 우가와 요코, 은밀한 결정, 저메이카 킨케이드 루시, 주디스 그리셀, 중독에 빠진 뇌과학자, 김관욱의 사람입니다, 트리시 홀의 뉴욕타임스 편집장의 글을 잘 쓰는 법, 사이토 나오키의 잘 그리기 금지, 아사쿠라 아기나리 6명의 거짓말쟁이 대학생, 와타나베 이타루 시골 빵집에서 균의 소리를 듣다, 이자연 어제 그거 봤어? 제니 오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최승자 어떤 나무들은, 켈리 바닐 달빛 마신 소녀, 미셸 다우너 H마트에서 울다, 스티븐 킹 아웃사이더, 김영선 존버씨의 죽음. 그 중에서 앨리슨 백델의 초인적 힘의 비밀 1월 초에 읽었는데 이건 올해의 책이다 싶었고 하반기까지 가도 올해의 책일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소개하면서 다시 읽어보려고 했는데 다시 읽어봤는데 다시 읽으면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네드 보바르의 작별의 의식, 여자가 쓴 괴물들, 우과 요코의 은밀한 결정. 이 은밀한 결정은 책이 좀 약간 좀 기괴한 면이 없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어떤 마을에서 뭐가 자꾸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되게 순응을 하고 그 없어진 기억을 잃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고 나중에는 이게 점점 그라데이션 돼가는데 굉장히 어떤 그 소설이나 글이나 이런 거가 없어지고 이런 책이 없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은유가 되게 좀 겁나면서도 와닿으면서도 굉장히 멋진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뺐고요. 저메이카 킨케이드의 루시도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얇은데 이 책 좋아서 원서로 저메이카 킨케이드 책들을 많이 이제 골라놨어요. 골라놨고 그리고 주디스 그리셀의 중독에 빠진 뇌과학자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재미있는 책이고 중독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약물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다양한 이제 중독이 나와요. 다양한 중독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약물 중독? 이 저자가 약물 중독으로 젊었을 때 굉장히 거기서 이제 그 약물 중독이었다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뇌과학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니오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은 오늘 얘기할 거고 여기 그 최승자 어떤 나무들은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좀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이게 일기인데 아이오와의 그 무슨 라이팅 프로그램으로 가가지고 그런 겪은 것들에 대한 그런 일기식의 글인 일기 글인데 이거가 막 90년대 중반 94년인가까지 나오는데 이 이후에 저자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 기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데 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신비주의에 정말 빠져서 굉장히 자기를 괴롭히게 되고 세상과 등지게 되는 그 전에 어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있었을 때 그 일기 나오고 그리고 김영선의 존버씨의 죽음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초인적인 힘의 비밀 레이슨 백들의 책을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픽 노블이고요. 펀홈으로 유명했는데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관심 없었는데 그래픽 노블은 제가 올해 좀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페이지를 봐도 다 너무 좋은데 그 앨리슨 백델이 여기서 펀홈하고 그 당신 엄마 아니야? 이 책 2권으로 유명하죠. 펀홈으로 제일 유명한 거 펀홈은 아빠가 이제 죽은 얘기 쓰는 거고 아빠가 게이였죠. 게이였는데 그 게이였다고 20살에 트럭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데 그 관련된 얘기고 당신 엄마 맞아는 엄마에 대한 얘기예요. 나중에 그 암 걸려서 돌아가시고 이거는 여기 초인적 힘의 비밀에도 나오고 근데 이 앨리슨 백델이 책이나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 모든 책이 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초반에 버지니아 울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여기서도 다 이제 각각 그 어떤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초인적 힘의 비밀에서는
어, 마가리 플러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마가리 플러 얘기 많이 나오고 초월주의나 얘기가 초월주의랑 관련된 뭐 이런 그런 책은 아니지만은 제목이 이래서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초월주의 에머슨이나 뭐 말도 에머슨 말도나 뭐 월즈워드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어, 운동광이고 독서광이에요. 운동 중독된 독서광이라는 게 좀 되게 운동 중독과 독서광과 굉장히 상극에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운동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해서 모든 다양한 운동을 다 해보고 그중에서 이제 요가, 달리기, 자전거, 이런 스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0세에서 10세까지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현재까지예요. 코로나 터진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된 것도 나오고 저는 과거를 거의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현재만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이런 회고록을 볼 때마다 늘 굉장히 감탄하고 되게 존경스럽고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좋건 나쁘건 그래도 나라는 사람은 내가 태어난 시대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곤 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자아이들은 운동을 못하고 남자아이들만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운동 붐이 있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운동에 대해서만 쓰는 건 아니야. 운동이 어떻게 다른 곳에 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쓰지.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해요. 이 책 운동책 저자도 운동책이라고 하거든요. 운동책인데 운동을 숨쉬듯이 하는 거라서 어 책이라고 해도 돼요. 책도 숨쉬듯이 읽거든요. 여기서 책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책 표지가 읽는 게 항상 다 다르고 거기 책 제목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데 이 초인적 힘의 비밀이란 제목은 저자가 어렸을 때 무슨 본 잡지나 뭐 이런 잡지 같은 건 아니고 통신 판매 같은 거 배달돼서 온 작은 그런 브로셔 책 같은 그 운동책 같은 건데 좀 이거를 이 사람은 평생의 화두로 삼고 초인적 힘의 비밀이란 뭘까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학적이에요, 되게 좀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레퍼런스나 아니면 그 시대의 레퍼런스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좋았던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아요. 여성 음악 축제, 페미니스트 여성 음악 축제에 처음 간 거 나오면서 이런 장면이거든요. 너무 놀라 입을 못 다물었지. 남자는 한 명도 안 보였거든. 뚫어지게 쳐다보고 휘파람 불고 희롱하고 만지고 그 대상으로서 치르는 대가들. 상상할 수 없겠지. 어디서나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위험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 놀라운 공허함 속에서 나는 아찔한 관점의 변화를 겪었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 가부장제에 의해 거부된 몸이 이곳에서는 분리된 무엇이거나 타자, 자연도 포함해서가 아니었어. 중심으로 돌아왔지. 이런 이야기. 그림도 굉장히 멋있고 계속 이제 10대, 20대, 30대 계속 고민을 해요. 그 책을 보고 마침내 발견한 걸까? 초인적 힘의 비밀? 이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일 중독이에요. 예. 근데 약간 운동 중독인 사람은 좀 일도 중독일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근데 운동 중독에 일 중독에 독서광이라는 게 그런 키워드들이 그리고 레즈비언이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고양이도 계속 나와요. 계속 고양이 키우고 고양이 나오고 자연에 계속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도 되게 좋습니다. 여기서 아빠 책 마무리하고 엄마 책 마무리하고 뭐이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오고 자기 몸에 대한 그런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게 계속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그런 게 이제 좀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같이 이제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갈등 같은 것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와요. 운동책의 마무리 답습니다. 체력을 지켜야겠어. 상황이 나빠지면 저항을 돕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니까 아무도 조그만 할머니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좋죠? 건강하고 계속 끊임없이 저항하고 운동하는 그런 체력이 있는 그런 할머니가 되는 그런 멋있죠. 귀여운 할머니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랑
그리고 시몬누드 보바르의 작별의 의식.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건 이 책이랑 아주 편안한 죽음이랑을 좀 이어서 읽었는데 이 책은 그 사르트르의 죽음을 이제 마지막 10년 얘기한 거고 그리고 아주 편안한 죽음은 보바르가 엄마랑 갈등이 되게 많았죠. 의류에서 나온 아주 편안한 죽음과 이제 작별의 의식인데 전 이제 작별의 의식이 더 좋았는데 보바르 글 좋죠. 글 좋은데 이 책이 특별히 좋았던 이유는 이 상반기 픽으로 꼽은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노화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좀 저한테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줬어요. 사르트르가 여기 이제 70년대부터 나오는데 도바르 너무 좋죠. 사제. 이거는 장례식. 1970년부터 80년부터 나오는데 이제 70년부터 엄청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다 계속 수술하고 뭐 병원 가고 뭐 이러다가 이제 80년대 10년간의 이제 간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그렇게 아프고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 나중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엄청 아픈 상태에서도 계속 본인들이 좋아하는 여행을 계속 다니고요. 그런 이야기 자기가 계속 뭐 토론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런 거를 멈추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한은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쪼끔이라도 정신이 없으면 '아 사는 게 의미 있나?' 약간 '치매에 걸려서 내 정신이 아니면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해온 것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이 페이드 아웃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도 아름답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내 책 중에서 인쇄되기 전에 당신이 읽지 못한 첫 번째 책이 있습니다. 어쩌면 유일한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은 모두 당신께 바친 헌정인데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로맨틱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그 변명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실명과 불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를 짓누르고 있는 위협은 그가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의 마지막 몇 해를 우울하게 만들기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어쨌든 나도 그처럼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면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 되게 멋있어요. 나의 침묵은 우리를 갈라놓지 않았다. 그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다. 나의 죽음이 우리를 결합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의 생이 그토록 오랫동안 일치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름답다. 저 소름 돋다. 다시 읽어도 소름 돋는다. 우리의 생이 그토록 오랫동안 일치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름답다라고 했잖아요. 그 보부아라 사르트르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 마지막 10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그 생이 일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멋있는 책이었고 좋아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니 오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이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좀 자기계발서 같이 보이는데 저는 자기계발서 이런 게 아니라 예술 철학? 뭐 굳이 말하자면 예술 철학? 이에 대한 예술 철학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부제가 너무 중요한데 부제를 적지를 않았어. 여기다가 표지에 적지를 않았어. 부제가 뭐냐면 resisting the attention economy. 관심 경제에 저항하기란 얘기거든요. 관심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NS, 트위터니 뭐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사람 자체가 예술가예요. 이게 첫 번째 책인데 굉장히 평이 좋아서 뭐 오바마가 올해 책으로 추천했던 뭐 리터브에서 지난 10년간 출간된 최고의 논픽션 20 모르고 그렇습니다. 예술가고요. 학교에서 스탠퍼드에서 미술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새 관찰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뭐 예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로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관심 경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 중에서 하나만 그냥 인용하고 가면은 소셜 미디어에서 만나는 정보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맥락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트위터 타임라인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현재에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재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과 자기가 있는 곳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라면 그 사건이 벌어지는 곳과 거기서 흘러가는 시간 이런 거에 대한 맥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어떤
되게 조금씩 이제 인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맥락 같은 거가 중요하다는 거. 책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의 맥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한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 관심 경제에 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거가 많이 없어요.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가 많이 없는데 관심을 끄는 것, 그리고 원할 때 돌아가는 것. 이거는 다시 읽고 좀 더 얘기를 해 보는데 어쨌든 한 번 읽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책이었고 상반기 픽이었고 아마 올해 이 책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권 더 얘기하는데 존 버시의 죽음. 이 책 제목은 존 버시 뭐 이런 좀 비속어고 새로 생긴 말 같은 게 나오지만은 굉장히 진지한 책이고 다양하게 많이 보는 사회학적으로 많이 보는 책이고 이 저자가 시간 연구자로서 이 과로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책도 여러 권 내고 존 버시의 죽음 제목이 이걸 다 말합니다. 존 버시는 죽어요. 존 버시는 죽습니다. 세상에 많은 존 버시들이 있죠. 존 버시들이 있고 마지막에 뭐 존 버시 얘기하면서 끝나는 것 같던데. 마지막으로 이 책을 과로 플러스 성과 체제에 시달리다 맞서다 죽어간 망자 존 버시와 죽어가는 산자 존 버시에게 바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고객님은 콜센터에 대해서 그 연구하는 거였는데 그 책 읽으면서도 좀 굉장히 좋은 책이고 근데 그 책은 되게 콜센터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다양하게 일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그 뭐 개발자 이야기, 번아웃, 뭐 그리고 우체국, 우정 뭐 산업부 그리고 그 재난 시대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 그리고 산재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경마장 정말 저는 사실 힘들면은 뭐를 못하고 힘들면은 그냥 딱 못해버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일을 하지? 물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두면 되잖아.'라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얼마나 교묘하게 저도 여기서 성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그 교묘하게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사람과 경쟁하게 만들면서 과로로 이끄는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도 잘 나오고요. 근데 이 책은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뭐 어저껜가 그저께 92시간 주 92시간 노동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뭐 이런 속보를 본 것 같은데 그렇 그런 지금 시기에 좀 더 보고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이 사회의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그런 거를 알고 맞게 되는 것과 그런 걸 전혀 모른 채 그 눈을 가린 채 귀를 막은 채 어떤 그 상황에 빠지는 거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하고 여기까지 저의 상반기 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